반갑습니다. 과학 멘토입니다. 2023학년도 4월 고3 모의고사 화학원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두 가지 물질이 나와 있고요. 기역이 메테인 가스고 니은이 아세트산이네. 문제 보도록 하죠. 보기 기역. 기역의 연소 반응은 당연히 발열이죠. 태우는 거니까. 니은을 물에 녹이면 아세트산이잖아. 당연히 산성이 맞는 거고요. 디귿, 기역과 니은은 모두 탄소 화물이 맞죠. 탄소가 다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5번입니다. 2번 그림은 A2 기체와 B2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반응을 완결했을 때 반응 후 실린더 속 기체 Vml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 모형이 나와 있죠. 자,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봐야 되겠네. 일단은 A2와 B2가 반응하는 거니까 A2 그 다음에 B2가 반응하는 거고요. 자, 생성물이 이놈이잖아. 그지? 그래서 A, B, 3가 생성물이다.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춰봐야 되겠죠. 개수가 1대 3대인 거는 쉽게 맞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반응 후의 모형이잖아.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모형인 거니까. 현재 이놈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A2가 두 개가 남아있는 거잖아. 그렇다는 거는 이놈이 두 개가 생겼다는 이야기고, 이게 세 개 빠졌다는 이야기고, 이게 한 개 빠진 거지. 그럼 B2는 애초에 몇 개 있었던 거야? 현재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애초에 세 개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A2는 두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것도 세 개 있었다는 상황이 되는 거네. 그래서 반응 전에는 이거 3개, 이거 3개 있는 상황인 거야. 자, 문제를 보자고요. 자, 반응 전 실린더 속 기체 Vml에 같은 부피를 맞추라는 이야기잖아. 그렇다는 거는 반응 전에 이놈 3개, 이놈 3개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부피 Vml에는 총 개수가 4개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총 6개지만 이걸 4개로 세팅하라는 거잖아. 어차피 개수비가 1대1로 있고 총 개수를 4개로 맞추는 작업을 하라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2개 있으면 되겠네. 답은 4번이에요. 어렵지 않죠. 3번 그림은 화합물 AB2와 CAB를 그림으로 표현된 거고요. 뭔지 맞춰보자는 이야기네. 자, AB2는 어떤 그림이지? 양쪽에 단일 결합이 두 개 있는 거잖아. 단일 결합을 두 개 가질 수 있는 게 산소거든. 그래서 앞에 분자 모형은 산소에 염소가 두 개 붙은 구조가 되는 거지. 이렇게 COCl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가 산소고 B가 염소란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ABM-를 구해보자고. A는 산소잖아. 그러니까 산소가 원자과 전자가 6개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6개 있겠지. B는 염소니까 염소가 붙어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면 되는데, 자, 옥텟을 만족하고 있잖아. 지금 그림에서. 그럼 이 자리에 전자가 한 개가 부족하니까 전자가 한 개 들어와서 깔끔하게 이온된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ABM-이온이라는 게 뭐냐면 OCl-가 되는 거죠. 이거 구하는 문제가 되지. 그러면 이게 1-이온인 거니까 당연히 이건 1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전자 한 개 빠져서 전자가 두 개 된 거니까 바로 뭐겠니? 리튬 플러스 이온이겠다. 다 풀었죠. 문제를 봅시다. 기역,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독성. C는 금속이죠. C는 리튬이잖아. AB2는 분자니까 전기가 안 통하지. 따라서 맞는 표현. 금속은 전기 잘 통하죠. 고체에서. 그 다음 니은 A2
O2 분자는 A가 산소거든. O2 분자가 되죠. O2 분자는 당연히 이중결합하고 있으니까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맞고요. 그 다음에 M은 1이 맞죠. 1을 구해놨으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기읍과 니은, 디귿 다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4번 그림은 CO2 분자의 구조식이 나와 있고 바로 문제를 풀죠. 기읍 단일 결합이 있니? 없죠. 이중결합인 거니까 틀렸고. 니은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맞는 표현이죠. 이 이중결합이 전부 다 극성인 거잖아. 서로 다른 원자가 붙어 있으니까 쏠리겠죠. 당연히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쏠릴 거 아니겠냐는 거지. 당연히 극성 공유 결합 맞아. 맞는 표현이고요. 대신에 분자의 모멘트 합은 0인 거잖아. 그래서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니까 디귿도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돼요. 5번 다음은 바닥 상태의 원자 X와 Y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L은 부양자수라고 나와 있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거는 조건을 보시게 되면 X와 Y는 같은 주기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조건에서 L이 0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X가 Y의 2배래. 자, L 0짜리가 무슨 오비탈이야? S 오비탈이거든? 그럼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2배가 돼야 돼. 이건 너무 쉬워서 수소와 헬륨 조합이면 바로 되거든. 수소는 1s의 전자가 1개 들어있고 헬륨은 1s의 전자가 2개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S 오비탈에 전자가 1개 들어있고 S에 2개 들어있잖아. 2배가 되죠. 2배. 그래서 X가 Y의 2배인 거니까 X가 헬륨인 거고 Y가 수소겠네. 다 풀었죠? Y가 수소고 X가 헬륨인 거니까 양성자 개수는 수소가 1개고 헬륨이 2개잖아. 그래서 비율이 얼마다? 2가 되는 거죠. 아주 쉬운 문제네요. 6번 그림은 분자 구조와 성질에 대한 수업 장면인데 선생님이 칠판에 있는 4가지 분자 중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분자를 맞춰보자는 이야기네. 물하고 CF4, CH2O, HCN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접근해보죠. 질문 1번이 분자 모양이 직선형인가? 분자 모양 다 구해보자고요. 물 구조는 굽어 있고 CF4는 사면체 구조로 이렇게 사면체로 펼쳐져 있을 거고 CH2O는 평면 삼각형 구조로 이렇게 돼 있을 거고 HCN은 당연히 직선 구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직선 구조는 뭐밖에 없다. 이놈밖에 없어. 그지? 그래서 아닌 건 3개지 이거. 이 3개가 되는 거지. 그럼 3개 중에서 또 뭘 찾아야 되냐면 우리가 가의 보기를 매칭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하나씩 보자고. 기억. 극성 분자인가를 넣어보게 되면 자, 극성 분자는 뭐뭐 있는 거야? 물하고 CH2O가 있잖아. CH2O가 있잖아. 그럼 2개가 선택이 된 거네. 그 중에서 다중결합이 있는 거는 이놈이 다중결합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는 분자는 CH2O가 가능하죠. 그래서 맞는 표현 되고요. 선지에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뭘 넣어봐야 되냐면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냐고. 자,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는 이 3개 중에서 있는 거는 물밖에 없죠. 물. 그럼 일로 물이 가야 되는 거지. 그럼 그 중에서 다중결합 있는 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선택지에서. 그러니까 디귿 보자고.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에 존재한다를 해보자고. 물 분자 동일 평면이고 그 다음에 CH2O도 동일 평면 구조죠. 그럼 2개가 선택된 거네. 마찬가지로. 또 이 중에서 다중결합은 또 CH2O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니? 이것도 가능한 표현인 거지. 그래서 가능한 표현이 기읍과 디귿만 답이 되는 거죠. 그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7번
그림은 1, 2주기 원소 X와 Z로 이루어진 이온과 분자가 나와 있죠. 자,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앞에 그림은 X가 수소인 건 아시겠죠? 왜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주변에 없잖아. 그래서 수소가 맞고요. 수소가 3개 붙은 구조고 플러스인 구조가 다들 아실 거지만 H3O 플러스 되는 거고요. 이거 찾는 문제가 되지. 그 다음에 당연히 X가 수소일 거니까 수소가 4개 다 붙은 거는 뭐지? CH4 메테인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자, 문제를 바로 보자고요. 기역 Y의 원자가 진자수 세라는 거잖아. Y가 뭔데? 산소거든. 산소가 16쪽이니까 원자가 전자 6개가 맞고, 니은 X3Y 플러스 H3O 플러스 이야기하는 거잖아. 여기 전자 개수세라고. 자, 수소는 전자 개수가 몇 개야? 한 개당 한 개 있으니까 총 3개 있으니까 3개 있다는 이야기고, 더하기 산소가 원자 번호 8번인 거니까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8개 있어야 되거든? 근데 플러스 이온인 거니까 전자 한 개 빠져나간 거잖아. 빼기를 해줘야 되겠네. 총 10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10몰이 있는 거지. 이 분자 1몰당 전자는 10몰이 있는 거야. 그래서 8몰이 아니고 10몰이 돼야 돼.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ZX4는 메테인 분자거든. 메테인 분자의 결합각은 모를 수가 없죠. 이게 90도가 아니고 몇 도죠? 109.5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사면체 구조, 입체 구조고 결합각은 109.5도 암기를 하셔야 되겠지. 틀렸네. 따라서 기역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8번 표는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물을 넣었죠. 액체에 물을 잡아놓고요. 시간에 따른 기역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큰 값이라 나와 있죠. 큰 값이라고 나와 있고, 조건은 2t일 때 동적 평형에 도달한대. 동적 평형. 그럼 우리가 뭘 찾는 거냐면 기역으로 적당한 값을 찾는 거잖아. 그러면 무조건 동적 평형 상태에서 작아지는 거 찾으라는 이야기지. 문제를 보자고. 자, 물의 질량 구하자고. 자, 물의 질량은 당연히 물이 점점 증발하니까 동적 평형 되기 전까지는 점점 감소하겠지. 그래서 점점 감소하는 게 맞죠. 맞는 표현. 그러니까 감소하는 거 찾으라고. A가 B보다 큰 값을 찾으라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야. 그 다음에 니은 보자고. 수증기의 분자수는 수증기는 점점 증가하잖아. 동적 평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점점 증가해야 되니까 수증기의 분자수는 B가 더 커야 되는 거잖아. 틀렸어. 디귿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거든.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하고 매 순간. 응축 속도라는 거는 수증기가 증가할수록 점점 세지는 거잖아. 이것도 점점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A보다 B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틀렸네. 따라서 기역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9번 다음은 바닥 상태의 원자 W와 Z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각 원자는 O거나 F거나 NA거나 MG거나. 자, 그럼 배치를 하고 들어갈게. 이 위치에 O가 있고 F가 있고 이 위치에 NA가 있고 마그네슘이 있겠다는 이야기지. 자, 첫 번째 조건 뭐냐면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p 오비탈의 전자수가 이 두 개는 똑같지. 근데 똑같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지. 그럼 제일 작은 건 산소거든. 그래서 Y가 산소인 건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작은 건 플로린이잖아. 그래서 플로린 이 두 개는 100% 알 수 있는 거고, W는 모르지 아직까지는. W는 NA거나 MG 둘 중에 한 개라는 얘기가 되지. 이거 선택하라는 이야기야. 자, 두 번째 조건 보시게 되면 이온의 전하량 절대값분의 이온 반지름의 비율이 나와 있거든. 한번 세팅해보자. 이온의 반지름이 제일 큰 거는 산화이온이고, 그 다음에
플로린화 이온,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온이야. 그러면 이게 Y인 거잖아, 산소가. 이거 둘 중에 뭐가 있다고? Z가 있다는 이야기지. 이 둘 중에 W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한 개는 W, 하나는 Z가 되는 거지. 왜냐면 산소와 플로린 이미 결정했으니까. 그러면 산소 이온의 이온 전하량이 2가 되고요. 2분의 이온 반지름이 들어가겠지, 위에. 이 값을 따지자면. 그런데 산소가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Z보다. 근데 만약에 Z가 마그네슘이라면 똑같이 전하량이 2 플러스다. 똑같이 전하량이 2가 되고 이온 반지름이 되는데, 이온 반지름이 더 작기, 산소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게 큰 게 불가능하지. 이게 크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왜? 이온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이 값이 작기 때문에. 따라서 무조건 이 값이 큰 값이 나오려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나트륨이 돼야 돼. 나트륨이 되면 이온 전하량의 절대값이 1이 되고요. 이온 반지를 넣더라도 이거보다 클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Z가 뭐란 이야기야? 바로 나트륨이란 이야기야. 이거 찾는 문제가 되지. 그럼 W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마그네슘이겠네. 다 찾았죠? 자, 문제를 보자고요. 기역 X는 F이다. XF 맞고, 니은 바닥 상태의 W의 홀 분자수. W는 마그네슘이거든. 마그네슘은 전자가 다 차있잖아, 오비탈에. 홀 전자가 없어. 한 개가 아니고 빵 개가 돼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네. 디귿 원자 반지름 누가 제일 커야 돼? 원자 반지름은 왼쪽 밑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나트륨이 제일 커야지. Z가 제일 큰 게 맞아. 따라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돼요. 10번 표는 25도시에서 중화 적정을 이용하여 아세트산의 몰 농도를 구하는 실험이 나와 있고요. 실험 자료가 잘 나와 있고 1, 2에. 그 다음에 25도시에서 X 몰 농도 아세트산 밀도가 나와 있죠. 이걸 구하는 거는 X분의 W 구하라고 구해보자고요. 자, 실험 1번을 보게 되면 중화점까지 넣어준 0.1몰의 NaOH의 부피가 10이거든. 그런데 아세트산의 부피가 5란 말이지. 중화했다는 이야기잖아. 부피비가 1대2니까 농도비는 2대1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바로 알 수 있죠. 이게 0.1몰 농도니까 당연히 X가 0.2몰 농도인 건 바로 알 수 있어. 왜? 부피비가 1대2이기 때문에 농도비는 2대1이 떨어져야 돼. 그럼 이제 X는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부피를 20을 넣고 중화했다는 거니까 당연히 이놈의 부피는 얼마가 돼야 돼? 10ml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자, 질량을 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밀도가 나와 있거든.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게 되면 질량이 나오죠. 그래서 10D가 질량이 되겠네. 그래서 W는 10D가 되겠다. 다 풀었죠. X가 0.2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10D니까 답은 50D가 답이 되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1번 그림은 0.3몰 농도 A 수용액 Vml에 물질 가와 하나를 순서대로 잡아놓는 그림이고요. 자, 가와 하나는 각각 순수한 물이거나 그 다음에 X몰 농도의 A거나. 그러면 순수한 물을 넣으면 실제로 농도가 확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기울기만 봐도 뭔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가에서는 기울기가 급하게 작아졌으니까 아마 가에서 물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 그럼 확실치 않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만약에 나에서 물이 들어왔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 나 구간에서는, 여기서 이 구간에서는 용질의 몰수가 변하지 않을 거 아니겠니. 따라서 몰 농도를 계산해 보면
부피가 2분의 3V에서 2분의 5V로 부피가 몇 배 된 거야, 지금? 3분의 5배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몰 농도 몇 배가 돼야 돼? 몰 농도는 5분의 3배가 돼야 돼. 5분의 3배가 돼야지 정상인 거지. 근데 몰 농도가 몇 배가 된 거야? 5분의 4배가 된 거잖아. 그래서 물이 아닌 건 확실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무조건 가에서 물이 첨가된 걸 알 수가 있지. 이게 첫 번째 스텝인 거지. 따라서 가에서 무조건 물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답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 실제 몰수를 이제 구해보면 애초에 0.3몰 농도가 V만큼 있었으니까 용질의 몰수는 곱하면 되죠. 0.3V만큼 있었던 거야. 용질의 몰수가. 그러니까 물이 들어온 거거든. 물이 들어와서 전체 부피가 1.5V 된 거잖아. 그러면 1.5V가 부피가 되는 거고 전체 몰수는 변화가 없죠. 0.3V. 따라서 5분의 1이 되네. 그래서 이 농도값이 5분의 1몰 농도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럼 4K는 앞에보다 5분의 4배만큼 늘어난 거니까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하게 되면 이놈 얼마가 되는 거야? 25분의 4몰 농도가 된다는 이야기지. 거의 다 풀었죠? 그럼 최종 몰수를 구해보자고요. 마지막에 들어있는 최종 몰수는 몰 농도가 25분의 4가 되고 곱하기 부피가 2분의 5가 되죠. 곱하기 2분의 5 V를 곱하면 몰수가 나오거든. 약분하면 되죠. 따라서 5분의 2 V몰이 있는 거야. 최종 용질의 몰수가. 따라서 0.4 V몰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0.3V몰이 있었거든. 0.3V몰이 있었는데 얼마가 추가된 거냐면 여기 X몰 농도에 부피가 V만큼 추가된 거야. 추가한 놈이 이렇게. 그지? 그럼 XV만큼 용질이 추가됐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0.4V몰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X가 얼마가 돼야 돼? 0.1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0.1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12번. 다음은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자, 평균 원자량 값이 나와 있죠. 80으로. 자연계의 존재 비율이 반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당연히 원자량이 A고 A 플러스 이니까 당연히 A가 79가 되고요. 그 다음 이놈이 8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중간값이 80이 나오지. 하나 구했네. A가 얼마다고? 79라고 구했단 말이야. 자, 두 번째 조건 보시게 되면 양성자 수가 X가 Y보다 4만큼 크대. 그럼 X를 구해보자. X의 양성자 수를 우리가 X 플러스 4라고 하고 Y를 X라고 하지. X가 4만큼 더 커야 되는 거니까. 근데 중성 질량수가 A니까 이놈이 79가 되고 그 다음 Y는 A 빼기 8인 거니까 이게 71이 된다는 얘기가 되지. 이런 원자가 있는데 중성자 수의 비가 11대 10이라는 이야기야. 자, 중성자를 세려면 빼줘야 되겠지. 질량수에다가 양성자를 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79에다가 X 플러스 4를 빼주고 71에다가 X를 빼주면 이게 중성자 개수거든. 이게 몇 대 몇 나와야 돼? 11대 10이 나오면 된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75 빼기 X가 되죠. 곱하자고.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한 산수니까. 그러면 71 빼기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에다가 75 빼기 X가 되겠죠. 뭐 산수 금방 하겠네. 이거 정리하게 되면 710에다가 71 더하는 거니까 781 빼기 11X가 되고
이건 750 빼기 10x가 될 거니까 x가 바로 구해지죠. 31일이라고. x 값은 31일이야. 31일이야. 그치?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x의 원자번호 구하는 거니까 x의 원자번호 이거다. x가 31이죠. x 플러스 4를 해야 되는 거니까 35가 답이 되죠.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가 되죠. 13번 그림은 금속 이온 X2 플러스가 들어있는 비커에다가 금속 Y를 잡아 넣었죠. 애초에 X2 플러스 이온이 들어있었다는 이야기 6개 들어있네. 여기다가 Y를 잡아 넣었지. 자, 바로 보이죠. 어떻게 보일 거냐면 X2 플러스가 총 몇 개 사라진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사라지면서 4개가 생긴 거잖아. 그럼 3대 2로 반응한 거지. 그러니까 3개 사라지고 2개가 생긴 꼴인 거니까 전하량 맞추려면 무조건 Y는 얼마가 돼야 돼? Y는 3 플러스가 돼야 되지. 이거 찾는 문제가 되죠. 자, 식을 써보면 이렇다는 이야기야. 3개의 X2 플러스가 2개의 Y랑 반응해서 2개의 Y3 플러스가 생기고 비율이 그렇다고. 그 다음에 3개의 X가 이렇게 뭐 석출되는 이런 그림이지. 이거 맞추는 거잖아. 그래 전자수가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3개 반응하면 이거 2개 반응한다는 이야기지. 자, 문제를 보자고. 기억. x의 산화수는 감소한다. x의 산화수가 플러스 2에서 0으로 감소하죠. 그게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y는 지금 뭐 한 거야? y가 산화수가 증가하니까 y가 산화한 거네. 산화. y가 산화했기 때문에 환원제로 쓰인 거지. 그 틀린 표현이고. 그 다음에 y-이온의 산화수는 당연히 플러스 3이 맞다.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돼요. 14번 표는 2, 3주기 바닥 상태의 원자 X와 Z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원자를 매칭하라는 거지, 문제가. 일단 조건 보시게 되면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4개라는 거는 X가 무조건 2주기 원소라는 이야기지. 왜냐면 X부터 추적하자고. X부터. 자, S 오비탈에 전자가 총 4개 들어있다는 거는 1S에 전자가 2개 들어있고 2S에 전자가 2개 들어있다는 이야기 아니야. 3S는 안 들어있으니까 무조건 2주기 원소가 맞고, 그 다음 뭘 찾아야 되냐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분의 홀 분자수의 비율이 2분의 1을 찾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지. 자, 하나씩 가보자고. 자, 분소를 보게 되면 그지? 이 P에 전자가 1개 들어가 있을 테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총 몇 개야? 3개지. 3분의 홀 전자가 1개잖아. 그래서 1. 비율이 안 맞지? 탈락인 거야. 탄소를 보자고. 이 P에 전자가 2개 들어있거든.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개수가 총 4개가 되지. P는 2개를 채우고 있으니까 2군데 오비탈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4분의 홀 전자가 2개가 되지. 탄소는. 그래서 2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비율이 2분의 1 맞는 거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X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탄소가 돼야 돼. 이거 찾는 문제가 되지. 자, 그 다음에 Y를 추적해보자. Y를. 자, Y는 S 오비탈에 전자가 총 6개 들어있다는 거는 무조건 3주기 원소라는 이야기거든. Y는 3주기 원소야. 그렇다는 거는 1S에 전자가 2개 들어있고 2S에 전자 2개, 이 P에 6개 채운 다음에 3S에 전자 2개까지는 채워진 상태라는 이야기거든. 이까지 오비탈 개수가 몇 개냐면 오비탈 개수가 총 6개를 채우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자, 비율이 3분의 1을 맞춰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미 6개를 채우고 있으니까 그지? 밑에가 최소한 6보다 커야 되거든. 그래서 9분의 3의 비율을 찾아가자는 이야기야. 그럼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개수가 9개고 홀 전자가 3개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인밖에 없다. 인.
인이다. 왜냐하면 인을 우리가 배치해 보면 3p에 3개 있는 거잖아. 그럼 전자가 총 몇 개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개수가 총 9개가 되고 홀 전자가 3개 있으니까 9분의 3 비율이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인이란 이야기야. 알겠니? 그럼 Z를 찾으면 되는 거지. 자, Z는 비율이 4분의 1이 나와야 되거든. 자, 2주기 원소에선 4분의 1이 불가능하지. 그지? 배치해 보시면 불가능하고요. 3주기 원소가 맞고, 그러니까 3주기 원소면 이게 8분의 2의 비율을 찾아내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Z를 보자고. 마찬가지로 이까지 똑같이 채워져 있을 것이고, 6개를 채운 다음에 마지막에 전자를 두 군데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3p의 2를 채우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이 총 8개가 되고 홀 전자가 2개 있으니까 8분의 2 조합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3p에 2개 채워진 게 뭔데? 바로 규소가 되죠, 규소. Z가 규소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거든. 하나씩 배열해 보면, 연습하다 보면 쉽게 돼. 문제를 풀자고. 기억 X는 탄소가 맞고요. 탄소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 Z는 3주기 원소가 맞다. 3주기의 실리콘 규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디귿 원자과 전자수는 Y가 인이잖아. Y가 5개고요. 15족 원소니까. Z가 실리콘이잖아. 14족 원소니까 4개가 되지. 디귿도 맞네. 따라서 기은, 니은, 디귿 다 맞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돼요. 15번 그림 가는 실린더에 CaH4 기체하고 C4H10 기체 분자의 혼합 기체가 들어있죠. 질량이 W g만큼 들어있고요. 일단은 몰수가 제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가의 실린더에 C2H6를 W만큼 추가한 거네. 뭘 봐야 되냐면 추가하기 전과 후에 부피를 보시게 되면 부피가 딱 2배가 된 거니까, 기체는 부피가 곧 분자수랑 같은 말일 거니까 부피가 2배 되었다는 거는 분자수가 2배 되었다는 이야기지. 따라서 첫 번째 식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기체의 분자가 얼마였었냐면 0.2 더하기 n개, n몰만큼 있었단 말이지. 그럼 추가한 이놈의 분자수가 당연히 2배가 된 거니까 전체 기체의 부피가 추가한 분자수가 똑같이 0.2 더하기 n몰만큼 추가가 되었겠지.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을 보시게 되면 1g당 탄소의 질량은 가에서하고 나에서가 같다고 나와 있지. 1g당 탄소의 질량이 같다는 거는 같은 질량에 같은 질량만큼의 탄소가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만약에 전체 10g이 있으면 10g 안에 탄소가 1g 있다고 가정하면 20g에는 2g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질량당 탄소의 질량이 똑같다는 거는, 그지? 10g이면 1g 있고 20g이면 2g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럼 같은 질량이면 같은 질량만큼의 탄소가 들어있겠지. 따라서 같은 질량의 탄소의 개수가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질량이 같다면 그 안에 있는 탄소의 질량이 같을 거고, 따라서 탄소의 원자수도 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해석해 보자는 거야. 애초에 Wg의 탄소가 1g 있었다면 2W라는 탄소가 2g 있었겠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 두 개가 1g의 탄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이놈이 1g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에 있는 탄소 수하고 여기에 있는 탄소 수가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결론은. 왜? 같은 질량이기 때문에. 다 푼 것 같아요. 이제 식을 만들어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애초에 이놈의 탄소 수가 몇 개 있었냐면, 계산합시다.
자, 0.2몰만큼의 분자가 있으니까 탄소수는 A개 있죠. 그래서 0.2A개 있는 거고 더하기 C4H10에는 탄소수가 몇 개 있냐면 4N개 있는 거지. 4N개. 이게 가의 탄소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첨가한 놈의 탄소수를 계산하게 되면 전체 몰수가 0.2 더하기 N개니까 N몰인 거니까 탄소수는 0.4 더하기 2N몰이 있는 거지. 이게 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럼 정리하게 되면 0.2A 플러스 2N이 0.4가 되고 2로 약분해버리면 0.1A 더하기 N이 0.2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럼 다 푼 것 같거든. 여기서 또 뭘 아셔야 되냐면 현재 이 분자가 CaH4인데 자, 가능한 분자 조합이 이 세 개밖에 없단 말이야. CH4거나 C2H4거나 C3H4거나 이 세 개만 가능하거든. 그렇다는 거는 A 값이 1과 2와 3만 가능하다는 소리거든. 그럼 A 값이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그럼 대입해 보자는 거야. A에 1을 잡아넣게 되면 여기 1 잡아넣게 되면 A에다가 N이 얼마 나오죠? N이 0.1이 나오고 A에 2를 잡아넣는 순간 N이 0이 나온단 말이지. 이건 불가능하죠. 왜냐면 N이 0몰이 될 수가 없죠. N을 잡아넣기 때문에. 그럼 A에 3을 넣게 되면 N이 음수가 나오니까 불가능하다. 그럼 가능한 조합은 이거밖에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A가 1이고 N이 0.1이 될 거니까 다 구한 거지.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놈의 W의 질량 값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자, N은 0.1몰인 거야. 그럼 추가한 C2H6의 몰수가 총 0.3몰이 추가가 된 거고 이놈의 분자량이 얼마냐면 30이거든. 그럼 곱하면 질량 나오겠네. 그래서 곱하면 9가 나오죠. 9g이 추가가 된 거라고 알 수가 있죠. 답은 2번 9g이 되겠네요. 16번 표는 25도시에서 수용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자, 가와 나는 각각 염산이거나 NaOH거나. 자, 일단 뭘 볼 거냐면 첫 번째 이 수소 이온 농도와 OH-의 농도 비율이 나와 있는데 그게 가가 1이고 나가 18승이래. 무슨 이야기야? 나가 겁나 크다는 이야기지. 무엇이? 비율이. 그래서 OH-의 몰 농도가 이놈이 훨씬 크다. OH-가 겁나 많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래서 뭐 보나마나 당연히 가가 염산일 거고요. 나가 NaOH인 거는 바로 알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상대값이잖아. 실제 값을 계산해 보자고. 우리가 첫 번째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염산의 몰 농도가 10의 -5승이라고. 그렇다는 거는 수소 이온의 몰 농도가 10의 -5승이라고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의 농도 곱은 항상 얼마가 나와야 돼? 10의 -14승이 나와야 되는 건 알고 계실 거니까 당연히 가 수용액에서 OH-의 몰 농도는 무조건 10의 -9승이 돼야 되는 거네. 따라서 실제 값을 환산하게 되면 수소 이온이 10의 -5승, 10의 -5승분의 수산화 이온이 10의 -9승이니까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10의 -4승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실제 값이. 이게 실제 값인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이놈 보자. 이놈 몇 배 커진 거야? 10의 8승배만큼 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10의 8승 곱하면 되는 거지. 실제 값이 얼마 나와야 돼? 10의 4승 이 값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러면 위에와 밑에가 지수가
이제 부호가 바뀌잖아. 부호가 바뀐다는 거는 이게 뒤집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밑에가 10의 마 9승, 위에가 10의 마 5승 되면 이 조합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 이 조합밖에 없어. 그럼 이게 잘 안 되면 식을 한번 써볼게, 쌤이. 혹시 안 될 친구도 있을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소 이온 농도 분의 수산화 이온 농도, 이 비율이 얼마라고? 10의 4승이라고. 양쪽에다가 뭘 씌울 거냐면 마이너스 로그를 한번 씌워보자고. 똑같이 마이너스 로그를 씌워보자고.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 좌변은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이온 농도에다가 더하기 로그 수소이온 농도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우변은 뭐가 돼? 마이너스 5 치우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POH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pH가 되죠. 이게 마4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pH 더하기 POH가 무조건 14가 나와야 되니까 연립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 POH가 10이 될 거니까 POH가 얼마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돼. 그래서 OH 마이너스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온단 말이지. 나왔잖아요.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오래 안 걸린 작업인 거니까. 이게 눈으로 안 되실 경우에는. 그래, 다 풀었네. 따라서 이제 이 NaOH의 몰 농도는 얼마란 이야기야?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 이거 보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5승 똑같다는 이야기네. 몰 농도가.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기역 가는 염산이 맞고 니은 또 맞아. 10의 마이너스 5승인 거니까. 그 다음에 가와 나를 모두 섞어보자고. 자, 몰수 한번 구해보자고. 가에서 수소 이온의 몰수를 구한다. 몰수를 구해보자. 자,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곱하기 부피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몰이 있는 거고, 수소 이온이. 나에서 OH 마이너스 이온의 몰수를 구해보자. 자,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곱하기 부피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섞으면 누가 더 많어? 당연히 산이 훨씬 많지. 10배 더 많은 건데 중성이 될 수가 없죠. 산성용액이 돼야 되거든. 이해하시죠? 그래서 pH는 7보다 큰 게 아니고 작아야 돼.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 그래서 기역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돼요. 17번 그림은 원자 W와 Z의 제1과 제3 이온 에너지가 나와 있네. 자, W와 Z는 이 원소 4개 중에 1개니까 이걸 찾아보자는 문제가 되죠. 한번 배열해 봅시다. 전부 다 3주기 원소잖아. 그래서 마그네슘, 다음에 알루미늄 오겠지. 그 다음에 규소하고 그 다음에 인이 있겠다. 이렇게 순서가 되고요. 여기 자리가 비어 있죠. 이쪽에 1조 위치 자리가 있는 거야. 나트륨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온 에너지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2족과 13족이 역전되는 구간인 거니까 무조건 체크해 놔야 돼. 이쪽 두 개는 역전되는 구간. 이쪽이 역전이야.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문제를 해석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바로 보이는 게 뭐냐면 이 동그라미가 제3차 이온 에너지거든. 제3. 근데 매우 크지. W가 매우 커. 그럼 이 원소 중에서 3차, 그러니까 제3 이온 에너지가 제일 큰 거는 바로 알 수 있거든. 그게 마그네슘이야. 왜냐면 1차는 작은 편이지만 2차가 위치로 가죠. 이것도 작죠. 3차면 어디로 가니? 네온의 위치로 가기 때문에 매우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매우 큰 게 3차가 매우 큰 거는 무조건 마그네슘이야. 그래서 W를 바로 찾았지. 마그네슘이라고. 이걸 찾았고. 그 다음에 자, 1차 값이 다 나와 있진 않거든. 근데 1차 값이 Y가 W보다 작아. 그러면 1차 이온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건 누구야? 알루미늄이거든.
역전되니까 여기서 그자. 그래서 무조건 Y가 알루미늄인 거 찾았단 말이야. 이 두 개 찾았어.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W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무조건 Y가 되는 거 찾았다는 이야기야. 그럼 두 개 남았거든. 뭐가 나와 있지? 2차 값이 나와 있단 말이야. 2차 값이. 그럼 2차는 이게 한 칸 옮긴단 말이야. 옮긴다 하더라도 2차 순서가 안 변하거든. 그래서 2차가 누가 커야 돼? 인이 더 커야 돼. 실리콘보다. 그래서 Z가 무조건 인이 되고 X가 규소가 되면 되는 거지. 다 풀었죠? 그래서 X가 규소가 되고 그 다음에 Z가 인이 되면 다 푼 거다. 이거 순서 찾는 문제야. 어렵지 않지. 자, 문제를 해석해 봅시다. Z는 실리콘이다. Z가 실리콘이 아니고 Z는 인이 돼야 되거든. 그게 틀렸다. 원자 반지름은 누가 제일 커야 돼? W가 제일 커야 돼. 원자 반지름은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제1 이온 에너지와 X와 Y를 비교할까? X와 Y를 비교하면 당연히 X가 크지. 역전되지 않잖아 이거는. 그래서 X 크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돼요. 18번. 다음은 금속 XY와 관련된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자, Y의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2로 고정이래. 그 다음에 조건을 가지고 M과 N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되죠. 자, 산소가 주어진 거니까 이걸 계산해 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산소가 N개 있으니까 산소 원자 한 개의 산화수가 -2거든. 그러니까 -2N 되는 거고. 자, Y는 플러스의 산화수를 가질 텐데 뭔지 모르니까 네모로 잡으면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이거야. 죄송. -2N이지.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전하량이 -1 나와야 되죠. -1 나와야 돼. 따라서 Y의 산화수 얼마가 돼? 2N -1이 되죠. 그럼 반응 전에 Y의 산화수가 2N -1이야. 그지?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Y의 산화수는 N 플러스 1만큼 감소한다잖아. 그러면 이놈의 산화수가 감소한 산화수거든. 그러니까 감소해보자. 여기서 감소하는데 얼마만큼? M 플러스 1만큼 감소한다잖아. 이게 얼마가 돼야 돼? M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식 하나 만들었네.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N-2가 M이 되는 식을 하나 만들었죠. 하나 작업했고.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죠. 산화제와 환원제는 2대 2M 플러스 1의 몰비로 반응한다잖아. 몰비로. 그럼 일단은 산화제가 뭐냐면 환원 놈이거든. 위에서 Y의 산화수가 감소하니까 Y가 환원한 거기 때문에 산화제는 Y가 되는 거고 환원제는 X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Y와 X가 2대 2M 플러스 1로 반응한다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면, 자, 몰비로 반응한다는 거는 산화수의 변화량은 반비례가 되지. 그러니까 2대 2M 플러스 1로 반응한다는 거는 산화수의 변화량 값은 2M 플러스 1분의, 아이고야. 2M 플러스 1대 2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고 하면, 만약에 어떤 원자의 산화수 변화가 플러스 3이고, 어떤 놈은 마이너스 2라 그러면, 산화수 변화가, 그럼 우리가 전자수를 맞추려면, 이놈이 몇 개 반응해야 돼? 2개가 반응해야 되고, 이놈 몇 개 반응해야 돼? 이놈은 3개가 반응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몰비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몰비가 2대 3이라는 거는 산화수의 변화는 몇 대 몇이라는 거야? 그 크기가 3대 2가 된다는 이야기지. 알겠니? 따라서 자, Y와 X의 산화수의 비가, 변화의 비가 2n 플러스 1대 2가 나와야 돼. 정리하게 되면 2n 플러스 1대
대 2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산화수의 변화가 얼마냐면 지금, 자, y는 산화수가 m 플러스 1만큼 감소했잖아. 그래서 m 플러스 1만큼 감소했고, x를 보게 되면 m에서 m 플러스 2로 이만큼 증가한 거네. 그래서 이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지. 이거 식을 쓰면 답을 다 풀었단 말이지. 그럼 정리하게 되면 2n 플러스 2가 되고 4m 플러스 2가 되니까 결론은 2m은 n이 되는 거네. 이식하고 이식 연립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잡아넣게 되면 n에다가 2m을 잡아넣게 되면 m은 2가 나오고 n은 4가 나오겠네. 따라서 m 플러스 n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6이 나오면 답이 되죠. 6을 체크하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잘 쓰시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다. 그죠? 19번. 다음은 A 기체와 B 기체가 반응해서 C 기체가 생기는 화학 반응식이 잘 나와 있고요. 일단 개수 C를 모르죠. 그 다음에 실험에서 각각 질량을 잡아놓고 반응했단 말이야. 근데 조건이 한 개 더 있죠. 실험 2에서 B가 모두 반응했다는 조건. 그러면 실험 2에서 B가 전부 다 날아갔다는 얘기인 거니까 당연히 시험 1에서는 당연히 여기도 B가 다 날아가야지. 이건 당연한 거지. 그렇죠. 2가 날아갔으면 1이 당연히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험 1과 2에서는 B가 전부 다 한 개 반응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냐면 반응 전 전체 기체 부피분의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 비율이 나와 있거든. 어차피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랑 분자수는 같은 말이거든. 그러면 반응 전에 9개 있었다는 이야기고 반응 후 8개라 보시면 된다고. 그럼 이건 5분의 4잖아. 조금 더 늘어났거든. 그럼 5분의 4로 보는 게 아니고 뭐로 봐야 돼? 10분의 8로 보고 문제를 풀자는 이야기야.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 자, 반응 전에 A와 B의 분자수 합이 9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A의 분자수를 스몰 A가 있다 치고 B의 분자수를 스몰 B 있다 치면 이 합이 몇 개 나와야 돼? 9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실험에서는 반응 전에 분자수 합이 10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거 똑같이 질량 똑같으니까 분자수 A이고 질량이 2배 되니까 분자수가 2B로 보시면 되죠. 이걸 2B로 보면 되겠다. 이게 총 몇 개가 나와야 돼? 10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연립하면 B가 1이잖아. 그 B가 1인 거야. B가 1이고 이놈이 스몰 B가 1인 거지. 이게 1이란 이야기야. 그럼 A는 8이 되겠죠. 지울게. 결론은 뭐냐면 반응 전에 1번 실험에서 B의 분자가 1개 있었고 A는 8개로 보시면 된다고. 상대값으로. 2번 실험은 8개 그대로지. 이거는 2개 있다 보시면 되고, 그지? 이제 이게 맞는지 확인해서 3번을 추적해야 되겠지. 그 3번은 이제 해보시면 8개랑 4개라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자, 실험을 한번 완성해 보자고. 1번 실험에서 2A랑 B가 반응해서 C가 생기는 거잖아. 자, 분자가 8개 있고 1개가 있는 거야. 반응할게. 자, 1개 다 빠지면 2개 빠지겠네. 이건 없네. 6개 남아있는 거네. 그러면 총 8개가 돼야 되니까 이놈이 2개가 생기면 되는 거네. 그죠? 그래서 개수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팅되면 다 맞는 거지. 그럼 두 번째 실험을, 이건 1번 실험인 거고, 두 번째 실험에서 확인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맞는지. 2A 플러스 B가 반응해서 2C라고 구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두 번째 실험은 이거 8개 있고 이거 2개 있는 상황인 거잖아. 반응하자. 2개 빠지고 4개 빠지면 4개 남아있을 것이고, 당연히 이놈은 4개 생겨야 되는 거니까 4개가 되죠. 그러면 반응 전에 분자가 10개가 맞고 반응 후는 분자가 8개가 맞죠.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문제될 게 없다.
이 반응이라는 이야기야. 다 끝났지? 그럼 이제 3번 실험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 자, 3번 실험은 해보자. 2A랑 플러스 B랑 반응해서 이 C가 생기는 반응이고, 자, A의 분자 8개 있고 B는 4개 있는 상황인 거니까 당연히 4개 다 빠지고 8개 전부 다 빠지겠죠. 빵빵. 이거 몇 개 생겨야 돼? 8개 생기면 되는 거네. 그러면 반응 전에 분자수 몇 개 있어? 12개. 12개가 있고 반응 후 8개 있는 거잖아. 8개. 따라서 비율이 얼마란 이야기야? 3분의 2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기억은 구했네. 3분의 2라고. 이제 분자량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A라는 놈은 질량이 7g에 8개 있는 거거든. 질량이 7g 8개 있는 거야. 8개가 분자수를 의미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분자량이라는 거는 뭐다, A는? 8분의 7이 분자량의 상대값이 되는 거고요. 분의 B는 1g에 한 개 있으니까 분자량의 상대값은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얼마란 이야기야? 결론은 8분의 7이잖아. 그래서 이게 8분의 7이 된다는 이야기지. 결론은 8분의 7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답이 되죠. 약분하면 4네. 그래서 12분의 7이 답이 되는 거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20번 표는 XOH2 그 다음에 HY, H2Z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 일단 3개의 화학종을 섞었는데 보시면 이것만 염기성이고 둘 다 산성인 거잖아. 섞었을 때 가장 먼저 볼 게 뭐냐면 이걸 봐야 되죠. 모든 이온수의 비가 3개밖에 없다는 거는 화학종이 3개고 구경꾼 이온도 3개거든. 그럼 구경꾼 이온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렇다는 건 무슨 이야기라는 거야? 이게 중화점, 가가 중화점이라는 이야기야. 이게 중성이라고. 가장 먼저 봐야 될 포인트. 가가 중성이구나. 그지? 그래서 구경꾼 이온밖에 없는 거구나.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자, 모든 이온수의 비를 맞춰봐야 되는 거잖아. 구경꾼 이온의 개수비를 한번 조져보자는 이야기거든. 해보자고. 일단은 이놈에서 구경꾼은 X2 플러스 이온이 구경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경꾼은 Y 마이너스 이온, 여기서 구경꾼은 Z2 마이너스 이온이야. 자, 무엇을 좀 알고 계셔야 되냐면 중화를 하든 안 하든 항상 총 전하량 합이 0이 나온다는 거. 총 전하량 합이 무조건 0이 나와야 돼. 어느 지점이 되든 간에. 이걸 알면 문제 풀기가 되게 편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OH 이게 염기성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염기성이 좀 각각보다 좀 많지 않겠냐, 개수가. 따라서 X2 플러스 이온 이놈을 우리가 2개라 보자는 거야. X2 플러스 이온을 2개라 보자고. 그러면 총 전하합을 0을 맞추기 위해서는 X2 플러스가 2개 있으니까 총 전하가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2개에서 마이너스 4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2개에서 총 전하 마 4를 맞추려면 당연히 이놈이 Z2 마이너스 될 수 없는 거지. 그럼 이거에서 총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건 뭐 세팅이 안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 한 개 있는 뭐가 되는 거야? 이놈이 무조건 Z2 마이너스 이온 되는 거고, 2개짜리가 Y 마이너스가 되면 총 전하 합이 0이 나오죠. 양전하와 음전하 합이 0이 나온다고. 결론은 뭐냐면 애초에 가 용액에는 XOH2가 몇 개 있었다? 2개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Y는 몇 개 있었다? 이것도 2개 있었다.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 H2Z는 몇 개 있었다? 1개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인 거야. 이걸 먼저 찾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보시면,
현재 이건 A몰 농도고 2A몰 농도잖아. 그지? 농도가 2배 더 커. 그런데 이놈은 15ml에 2개 있는 거고, 농도가 2배 더 작은데 개수가 2개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부피가 당연히 2배 더 커야지 이게 30이 되는 걸 찾을 수가 있어. 그래야지 개수가 맞아지는 거야. 아시겠니? 그럼 이 부위는 당연히 60 부피가 되겠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볼 거냐면 A분의 B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A 몰 농도와 B의 몰 농도의 B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자, 두 개의 부피가 똑같거든. 부피가 똑같은데 개수가 2대1인 거야. 그러면 B의 농도는 이 2A보다 반이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B는 곧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 따라서 A하고 B는 똑같다는 이야기네. 그 비율은 1이 되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이러면 이제 반은 풀었죠. 그래서 우리가 개수 세팅을 해서 이게 뭔지를 우리가 다 찾아낸 거야. 이게 첫 번째 스텝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자고. 나 용액에서는 지금 일단은 60이 있는 거네 지금. XOH2 이놈이 분자가 60ml 있는 거니까 개수로 환산하면 몇 개 있는 거야? 4개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마지막 조건 써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조건 쓸 거냐? 이걸 쓰자고. 자, 첫 번째 조건에서 가 용액에서 모든 양이온의 양이 N몰이라고. 근데 양이온 뭐밖에 없는데, 양이온은 뭐밖에 없냐면 지금 Xe 플러스 이온밖에 없어. 이 개수가 2개 있거든. 이 2개가 있다는 이야기야. N몰계가 2개란 이야기지. 한마디로 상대값이. 그러면 나 용액은 몇 개? 2N개니까 이건 4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나에서 보시게 되면 XOH2 이놈의 개수가 4개란 말이야. 이 안에는 Xe 플러스 이온 4개가 있고 OH 마이너스 이온 8개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밑에가 얼마 들어온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산성 용액이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하면 H 플러스가 남아있을 거 아니겠는 거야? 그러면 이 합이 4개보다 커지는 거거든. 플러스 이온의 합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H 플러스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OH 마이너스가 남아있는 뭐가 되는 거야? 염기성 용액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중성은 될 수가 없어. 왜? 종류가 4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OH 마이너스가 남아있어야 돼. H 플러스가 남아있으면 이 개수 4개가 맞춰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야. 이해하시겠나요? 여기까지도. 근데 그러면 이제 뭘 작업해야 돼? 이 비율 가지고 각각 무슨 이온인지를 찾아보자는 이야기야. 1대 1대 2대 3이 비율이거든. B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뭐겠니? Xe 플러스 이온이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Xe 플러스 이온이겠지. 그럼 만약에 이 두 개짜리가 만약에 Xe 플러스 이온이라면 마찬가지로 총 전하 합이 0이 돼야 되거든. 그럼 총 전하가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플러스 4가 나와야 돼. 나머지 이온들이 각각 뭐냐면 OH 마이너스 이온이거나 Y 마이너스 이온이거나 그 다음에 ZE 마이너스 이온이거든. 그러면 만약에 이게 Xe 플러스라면 내가 3에다가 뭘 넣든 간에 총 전하 0을 맞출 수가 없어. 내가 3에다가 뭘 넣든 간에도 총 전하 합을 0을 맞출 수가 없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이 3개짜리가 무조건 Xe 플러스 이온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총 전하가 플러스 6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3개를 조합해서 총 전하 마6을 맞추라는 이야기거든. 어떻게 맞출 수 있냐면 이놈이 있지. 2개짜리. 이 2개짜리를 ZE 마이너스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1개를 OH 마이너스 이놈을 Y 마이너스로 보시게 되면
개수가 두 개 있으니까 총 전하가 이놈이 -4가 되고 이거 -1 합이 -6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찾아보자라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비율이 3짜리가 무조건 x2 플러스 유닛 해야 돼. 됐죠? 그럼 실제 값은 몇 개 있는데 이 비율 3짜리의 실제 값은 4개 있는 거잖아. 4개 있는 거거든. 4개 있는 거야. 그러면 이 1짜리가 얼마인데 y-2인 거잖아. 그러니까 y-2는 1대 3의 비율로 있는 거 3대 1로 있는 거니까 실제 개수는 몇 개 있는 거냐면 3분의 1배 작아야 되니까 이놈이 3분의 4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지. 실제 값이. 실제 값이라는 우리가 환산했을 때 값을 말하는 거야. 됐나요? 우리는 부피를 구하는 작업을 할 거니까 두 개 있을 때 15ml거든. 근데 3분의 4개라는 건 몇 배 증가했다는 거야? 3분의 2배 증가한 거잖아. 그래서 부피도 15에다가 3분의 2배 증가한 거니까 약분하면 10이 나오는 거지. 기억은 10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곱하면 10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풀려면 총전화 합이 0인 걸 알면 문제를 매우 쉽게 풀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개수를 세팅해서 하나씩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 물론 몰라도 문제 푸는 거는 무리가 없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되지. 그래서 방금 했던 걸 하나씩 따져봐. 따져보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어려운 중화형로 문제는 아닌 거니까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